1년 중 가장 더운 때는 여름철입니다. 그리고 가장 추울 때는 겨울철입니다. 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울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어느 기자가 무작위로 선택한 23명의 졸업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울까요? 대다수의 학생들의 대답은 여름에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겨울에는 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실제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과 겨울에 500만 킬로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철이 아니라 겨울철이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는 1월 3일경이고 가장 먼 때는 7월 3일경입니다. 두 지점에서의 태양과의 거리는 약 500만 킬로미터 차이가 나지만 지구와 태양 간 거리의 3%에 불과해서 계절이 바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으로 인하여 태양의 고도와 시간이 달라져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므로 겨울철과 여름철 정오에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는 각도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름철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고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에는 태양빛이 대기를 비스듬하게 통과하여 여름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에 비추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어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빛이 지구 표면을 비추는 시간도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거나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자전만 한다면 계절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음력은 정확하게 말하면 태음태양력입니다. 이 태음태양력 안에는 24절기가 들어있습니다. 24절기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황도상 24개 지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넣은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돈다고 가정할 때 이 점들은 360 나누기 24 해서 15도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앞에 오는 것을 절기, 뒤에 오는 것을 중기라고 부릅니다. 태음태양력 달력 속에 들어있는 24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력 속에 들어있는 양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은 하지입니다. 하지가 되면 태양은 북위 23.5도의 북회기선에 이르러 북반구의 지표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1년 중 가장 더운 날은 하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표면이 데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날은 하지로부터 한 달쯤 지난 7월 22일경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은 7월 20일에서 8월 초까지인데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가 7월 22일이나 23일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서쪽에서 옵니다. 왜 황사와 미세먼지는 서쪽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사진은 서울 하늘을 뒤덮고 있는 황사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중국과 한국,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미세먼지 농도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 사진으로부터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왜 서쪽에서 오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은 대기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평지는 산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여 평지의 온도는 올라가서 상승 기류가 생기고 산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서 하강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산에서 평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구 전체를 보면 태양에서 오는 햇빛은 적도에 집중되어 기온이 올라가고 극지방에는 태양빛을 거의 받지 못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 결과 적도 지방에는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극지방에는 하강 기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대류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대류순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내려가서 북위 30도 지역에 이르면 하강하게 됩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하강기류도 마찬가지로 저희도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올라가서 북위 60도 지역에서 상승기류가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지역에는 열대순환, 고위도 지역에는 극순환으로 나타나고 그 사이에는 중위도 순환이 일어나서 세상의 대륙세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자전하고 있으므로 이 자전의 영향을 받아 경도선과 나른하게 불던 바람의 경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북위 30도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은 서쪽으로 휘어져 편동무역풍이 되고 북위 30도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동쪽으로 휘어져 편서풍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편서풍대에 속하여 거의 항상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을 받게 됩니다. 요즘 스포츠 소식란에 보면 추운 겨울에도 유럽에서는 프로축구 리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로축구 리그가 몇 달 전에 끝났는데 유럽은 어떻게 추운 겨울에도 축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 축구리그에 속한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도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겨울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유럽은 겨울에도 기온이 낮지 않은 것일까요?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라 우리나라와 달리 한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따습합니다. 게다가 적도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고 있어서 겨울에도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축구를 하기에 괜찮은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륙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기온이 높은 것은 해류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부는 타굴풍으로 인해 대양의 표면을 흐르는 해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북반구에는 시계방향으로 순환하는 해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위치한 대서양에는 적도 쪽에서 올라온 난류가 유럽 쪽으로 밀려와서 유럽을 따뜻하게 하고 영국과 노르웨이로 지나가는 난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대륙 쪽의 태평양에서는 적도 쪽에서 올라온 크루시오 해류가 일본 남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우리나라는 난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